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사람 매력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정말 근사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랑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멋지게, 막 여자건 남자건 간에 일단 외모를 참 중요시 여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사람의 가치, 진가, 이런 거, 그 사람의 속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뒤끝 없는 거예요, 뒤끝 없는 거. 왜 10년 전 일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막 10년 전이 뭐예요? 막 30년 전 얘기, 막 이런 얘기 아직도 하는 사람들. 친구들, 이제 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막 오랜만에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막 그 30년 전 그때 얘기를 막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막 골려먹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뭐 그 화장품 막 들켰는데 이거 누구 거야 이랬는데 끝까지 자기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막 모른 척하고 있었던 친구에 대해서 막 지금도 얘기하고. 근데 그게 막 재밌으라고 웃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괜찮은데, 그거를 막 그때 내가 얼마나 정말 배신감 느꼈는지 알아? 이런 거를 막 두고두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막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뒤끝 있는 거죠. 참 오래간다 막 친구들이 옆에서 막 그렇게 구박하기도 하는데도 뭐 굴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팀장이 뭐 좋은 소리 하고 막 이럴 때는 막 팀장님 막 이렇게 막 헤헤헤헤 이렇게 좋아하다가 따끔하게 지적하면 그때부터 삐져서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이제 후배 직원들, 이제 이런 걸로 고민하는 어떤 그런 그 위에 리더들 어떤 상담을 제가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다, 무슨 말만 하면 삐져서 그저 칭찬만 좋아한다, 막 이런 걸 갖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리더들은. 이제 후배한테도 이제 선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제 의견은 이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차선책으로 갖고 가고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런 어떤 안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반대 한번 하면 도대체 시건방을 떤다는 둥, 뭐, 불이익을 주고 볼 때마다 그 얘기 꺼내면서 구박하고 마치 막 신뢰할 수 없는 직원이다, 너는. 이렇게 이제 취급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오래 갖고 가는 거. 진짜 뒤끝이 있는 거죠. 가족들한테끼리도 이제 한번 꼬이면 두고두고 명절에 모여서 이제 그 얘기 또 하고, 막, 옛날에 그랬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결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거꾸로 이제 뭐 장인 장모님이 결혼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를 살면서 계속 내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결국 자기 손해예요. 자기 마음 평화롭겠어요. 그렇게 뒤끝이 있으면 자기 마음도 불행하고 사람도 잃고 막 진 빠지게 하고 그런 거죠. 누구한테도 이제 유익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주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뒤끝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자신을 유익하게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그 직장 상사를 막 뒷담화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직원이.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10번 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막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보고서, 그래, 저렇게 정말 부하 직원한테도 정말 저렇게 쿨하게 용서하는 선배 멋있다, 막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불쾌한 일을 겪었더라도 이렇게 정말 뭐 용서해주고 탁 털고 이런 사람 정말 매력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더 같은 경우는 더 그래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이제 뭐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서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저 불쾌해요 라고 얘기해서 그 상대방이 있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갖고 막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다음날에도 만나가지고 어제 정말 미안했습니다, 김주임,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탁 끝냈어야 되는데, 사과를 받았잖아요. 정중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받았는데 그 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사과한 사람이나 사과 받은 사람이나 그거는 이제 사과 주고받았으니까 끝내고 도로 이제 평상시처럼 가야 되는데,
사과한 사람은 돌아서서 뒷담화하고 저 진짜 성격 이상해 막 이런 뒷담화하고, 사과 받은 사람도 저 사람 진짜 막 진짜 말 함부로 하고 나 정말 기분 나빴잖아 지난번에 막 이러면서 막 뒷담화하고, 그리고 서로 보고서 막 어색하게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째려보고 지나가고 막 이런 거. 회사에 그런 일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서로 손해. 뒤끝이 없다는 거. 만약 그렇게 해서 사과 받았으면 정말 깔끔하게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뭐 기분 좋게 막 가서 막 이렇게 뭐 난 완전 잊었어요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뒤끝 없이 행동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매력적이다 매력이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사회생활의 어떤 기본 질서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 길게 가져가지 않는 거는요, 그건 이제 나를 이제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해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들 두 번째 특징,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제 이렇게 뭐 내 생각과 달리 이제 예기치 않은 일이 막 터졌다 이랬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갑자기 회의감이 막 쓰나미처럼 확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를 한 번씩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 뭔가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은 혼자 있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바쁘거나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루 종일 혼자 있어 보는 거. 아니면 뭐 여유만 된다면 며칠이건 이제 혼자 여행 가서 이제 있어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바쁠 때는 이제 뭐 여행을 가면 좋은데, 뭐 요즘처럼 뭐 코로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돼서 여행 가기에 이제 여유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낯선 동네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 가본 동네. 서울 시내 구석구석 낯선 동네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서 정말 간판도 없는 카페, 뭐 이런 혼자 있기에 너무 좋은 바, 뭐 이런 데 가보는 거죠. 그 막 독립서점 막 이런 데. 굉장히 좋은 데 많거든요, 사실. 철저히 혼자가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그렇게 이제 나를 찾는 작업, 생각을 많이 해보는 작업, 이런 것들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단히 이제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은 성숙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요새 뭐 혼밥, 혼술, 혼자 여행 정말 트렌드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예요. 그런 어떤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함께 하면 즐겁지만 혼자서도 뭐 대단히 즐겁게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다음 매력적인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영향 많이 받지 않고 나 혼자로도 아주 즐거운 사람. 매력적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를 자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주 칭찬해서 뭐 그야말로 뭐 자뻑 이게 아니라, 못하는데도 뭐 난 잘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누구나 칭찬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칭찬이 아니라 아부를 해도 일단 뭐 듣기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막 남한테 막 칭찬에 목말라서 뭐 칭찬해 줄 일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이제 지금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과정을 애썼는지 나 스스로는 정말 아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견디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면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지면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그럼 남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점점 더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대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격려하고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특별한 칭찬이 아니래도 돼요. 어디 뭐 시험 합격했어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오늘 하루 참 성실하게 잘 살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화내려고 했는데 잘 참았다. 그리고 뭐 야식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 마라, 막 치킨을 뭐 지금 주문해 마라 이랬는데 막 참았다 이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잘 참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운동 매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진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오늘 하루는 정말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결국 해냈다 이러는 거. 이러는 게 대단히
나 스스로를 이제 칭찬해주고 내가 더 좋아지는 그런 아주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 또 볼까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내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하고 내 말을 대단히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막 함부로 정말 생각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친절한 표현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인 건지, 이걸 갖다 이제 체크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관문을 거쳐서 나온 말은요, 나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이제 누구한테도 이제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이제 핸드폰을 바꾸러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라서 그냥 그 핸드폰 거기 그 직원한테 제가 묻는 말에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했나 봐요. 그냥 네네, 네, 뭐 이렇게 무표정하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성의 없이 대답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강의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직원한테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너무 그냥 성의 없이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이 말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자꾸 긴장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어떤 습관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남을 헐뜯는다든지,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 옛날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는 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필요한 말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고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추측으로 하는 얘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거요. 남의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요즘 김과장 얼굴이 왜 그래? 얼굴 안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옆에 또 얘기하고, 박대리 얘기 들어보니까 와이프랑 요새 안 좋대. 막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집들이 때 보니까 그 와이프 성깔개가 있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사실인 게 없잖아요. 다 추측인 거죠. 뭐 와이프 성깔개나 있게 생겼더라, 뭐 와이프랑 요즘 안 좋대더라, 뭐 이런 게 다 추측이지, 이게 정말 그야말로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게 추측이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걸러서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김 이사한테 김 부장 완전 찍혔대, 막 이러는 거. 요즘 쳐다도 안 보잖아. 완전히 뭐 예전 같으면 뻔질나게 둘이서 같이 다닐 텐데 요즘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분명히 찍힌 게 틀림없어. 다른 뭐 지사로 발려날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추측을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이런 말 습관들,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나한테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조금 더 매력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거. 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억울함이 있잖아요. 억울함. 왜 나한테만?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나 열심히 산 거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만 이제 집중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를 해석하지 않는 게 대단히 나 스스로한테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굉장히 저도 공감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일단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 괜찮다. 일단 애써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상황이 이렇게 사건이 생겼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슬기롭게 잘 수습하고 대안을 찾을 건지에 에너지를 쏟자 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해결책도 더 빨리 나오는 거고, 수습이 더 그렇게 막 내가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것보다는 수습이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째가 가장 그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매력적인 어떤 사람들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대단히 이제 5가지를 활용하셔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분들로 다시 이렇게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오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